네, 어려운 과학 뉴스를 쉽게 풀어보는 이게 과학이지 시간입니다. 앞선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이제 누리호 발사까지 채 열흘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과 안재명 교수와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앞서 리포트를 보니까요, 이제 일부 화학류까지 장착이 마무리됐다고 하고 하니까 이제 남은 변수 결국 날씨 정도일까요? 네, 그래서 지금 많은 것들이 지금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 완료가 됐고요. 네. 여전히 이제 끝까지 발사하기 직전까지 꼼꼼하게 검토도 하고 점검도 해야 되겠지만은 네. 사실은 변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변수들이 여전히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사실 발사 당일날 날씨 같은 거죠. 날씨가 너무 바람이 많이 분다거나 아니면 이제 올라가다가 이제 낙뢰 가능성이 있다거나 사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야 되고요. 아, 예. 또 이제 요즘 올라가다가 이제 우주 쓰레기, 스페이스 데브리라고 그러죠. 이런 예. 것들과 충돌할 수 있는 확률을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 확률이 이제 어느 정도 이하가 되어야지 발사를 할 수 있다. 이런 조건들이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비가 보슬보슬 오는 정도에서는 발사를 할 수 있겠네요. 그 정도 가지고 이제 발사를 못하지는 않습니다. 예. 지난번에 항우연에서 출연하신 박사님께서 이 첫 발사의 우주 발사체 발사에 성공할 확률이 30% 안팎이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 누리호도 비슷할까요? 네,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이게 보통 통계적으로 보면은 이제 발사체를 처음 개발을 해서 그 첫 번째 이제 비행 시험을 할 때 여기 성공 확률이 한 3분의 1 이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예를 들면 이제 지금 발사체 서비스 시장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앨런 머스크의 스페이스 X. 네. 요거의 굉장히 초기 버전인 이제 그 펠콘 1이라는 발사체가 있는데 네. 요 발사체가 3번 연속으로 실패를 하고 네 번째 간신히 성공을 했습니다. 25%였네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렇죠. 굉장히 실패를 많이 높다. 했는데 이런 것처럼 사실 이제 발사체를 성공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지금 우리 연구진들도 이렇게 3분의 1 이하의 확률에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그러니까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발사에 성공하면 정말 대단한 거고 실패하더라도 그렇게 낙담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 실패하면은 네. 첫 번째 실패하면 잘할 때까지 하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어떤 과정이 가장 까다롭습니까? 사실 그 발사 준비 과정,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륙을 하고 그 다음에 비행을 하면서 이게 지금 최종적으로 궤도 투입 시까지 모든 과정에 어떻게 보면 위험이 숨어 있다고 봐야 돼요. 전체가 다 까다롭군요. 예. 하지만 이제 비행 중에 이제 우리가 일어나는 각종 이벤트, 예를 들면은 이제 각 단의 엔진의 점화, 그 다음에 종료, 그리고 또 각 단의 분리, 또 페어링의 분리,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위성의 궤도 투입을 위한 분리, 이런 이벤트들이 일어날 때 조금 더 마음을 졸이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이런 모든 이벤트들이 전부 다 성공해야지만이 이제 발사 성공이 되는 거기 때문이죠. 발사 성공에 갖는 의미는 뭐라고 보세요? 그래서 이게 그 누리호라면 이제 지금 우리나라 기술로 개발된 이런 우리나라 발사체를 갖는다는 것이 사실 되게 큰 의미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사실 발사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쉽게 생각을 해보면은 위성을 갖다가 이제 우주 궤도에 날라주는 이런 그 교통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렇죠. 그냥 평소에 어떻게 보면은 이거 교통 수단인데 우리나라 거나 남의 나라 거나 관계없이 싸고 그다음에 신뢰성 있는 거를 쓰면은 돼요, 평소에는. 네. 근데 사실 이게 우리나라 발사체를 만약에 근데 갖지 않는다면은 이거는 그 우주 발사를 하는 어떤 역량에 있어 가지고 다른 나라에 의존적 이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독립성을 갖는다면 우주 발사체를 개발을 해 가지고 우리가 원할 때 원하는 위성을 발사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사실 되게 큰 장점, 중요한 점이 있겠죠. 가장 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도 한번 여쭤볼게요. 이번에 누리호는 액체 연료를 사용을 하는데 얼마 전에 그 국방과학연구소가 우주 발사체용 고체 연료 추진 시험에 성공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액체랑 고체 연료 발사체, 고체랑 액체 연료 로켓은 조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서로 상호 보완적인 이런 이제 그 로켓 추진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차에 보면 연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로켓 엔진도 효율성을 나타내는 이런 이제 특성이 있는데 액체 연료 로켓 같은 경우는 그 효율이 되게 높은 로켓이에요. 네. 반면 대신- 고체는요? 고체는 상대적으로 이제 그 효율이 좀 낮습니다. 예. 액체에 비해서. 그런데 반면에 액체 같은 경우는 준비를 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복잡하고 오래 시간이 걸립니다. 예. 반면에 고체 같은 경우에는 준비가 단순하고 이제 빨리 발사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액체 추진 로켓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교적 대형의 고효율 발사체로 이게 개발이 된다면은 고체 추진 로켓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빨리 발사를 하는 소형 발사체로 개발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예를 예. 들어 가지고 이런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발사체들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용도에 따라 쓸 수 있으면 사실 최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도에 따라 쓸 수 있는 우리 선택지가 넓어지는 거겠네요. 맞습니다. 거겠네요. 예.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저희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